네, 오늘은 계속 관상연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험이 빠르고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관상연불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연불하니까 좀 현대어로는 좀 안 어울리는 말이니까 시곡화연불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시곡화를 하는 데는 4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것들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경이로운 이 연불법이 될 것이고, 이게 연불법의 최선의 방식으로 연불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는 간단합니다. 사실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선명하게 하느냐, 얼마나 강렬하게 하는가,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얼마나 자주 하는가. 얼마나 자주 많이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있는가. 자주보다는 계속 이어지는 게 최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해가지고 되겠어요? 계속 이어져야지. 그 말을 이제 여기선 시곡화 훈련에서 따온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죠. 계속 이어지게 해라, 연불을. 시곡화 훈련, 시곡화 연불법의 첫 번째 방법은 빈도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느냐. 여러분, 탁구 잘 치려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 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탁구를 하나도 안 치고 처음부터 잘 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다른 운동을 잘해. 테니스를 쳤대거나 연식정을 쳤대거나 탁구하고 비슷한 운동을 한 사람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하겠죠. 야구 선수가 맨날 그 야구 공 날라오는 걸 친 사람은 아무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더 잘할 거겠죠. 물론. 그렇지만 많이 해야만, 그러니까 그 다른 거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화 연불의 첫 번째 요소는 빈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진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많이 하면 잘한다. 많이 하면 잘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즉 특정한 목표를 이미 내가 그 경지에 이르렀다고 상상하면서 시각화하거나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을 뛰어나게 처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시각화하는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해라 이거죠. 내가 다 연불 계속 해가지고 삼매에 들어오고 다 깨달음 얻어서 이제 그걸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연불이 허무명랑하거나 너무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루어지는 것. 90패스하는 사람이 90패스에서 딱 합격자 명단에 들고 내가 판사가 됐을 때 딱 멋진 판결을 하고 이런 걸 상상해야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공부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 됐을 때도 생각하는 거고, 뛰어나게 잘하고, 내가 큰 고난을 겪을 때나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럴 때도 연불하는 자기의 모습, 그래가지고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연불에 빠져가지고 멍청한 상태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가 딱 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피해요. 그 딱 한 번 있는 그 나무와 나무 사이로 싹 빠져나가야 된다면 골이 싹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연불은 그런 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빈도를 높일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 시각화 연불의 두 번째 요소는 마음속의 그림을 지속하는 시간, 얼마나 내가 지속해서 계속 그걸 상상하느냐. 즉 마음속 그림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정신 속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원래 연불이 그렇거든요. 연불은 정좌해가지고 딱 근엄한 자세로 앉는 것만 연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해보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니까 오히려 더 잘 돼. 누워있을 때가 더 잘, 엎드려 있는 게 더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오죽하면 물구나무 서서 하는 때가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에 있겠어요. 그 경지가라는 것이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그래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때는 자신의 최고의 모습, 내가 부처님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마음속의 그림이 몇 초, 심지어는 몇 분 동안 계속되도록 오래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선명한가,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리는가인 것입니다. 시각화의 세 번째 요소는, 시각화 연불의 세 번째 요소는 선명도라는 것입니다. 선명도. 얼마나 생생하게 떠올리느냐. 제가 관상연불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선명하게 생생하게 떠올리느냐 이런 것이. 그래서 어떤 스승이 그런 걸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시끄럽게 하니까 야 이놈아 너 막 욕을 하니까 어떻게 깨달은 스승님이 나한테 욕을 하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지금 너는 왜 화가 났느냐, 내가 뭐라 그랬기 때문에 화나지 않았느냐, 분명하지. 그것이 그렇게 연불해라. 부처님을 부를 때도 그렇게 아주 뚜렷하게 떠올리면서 하라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욕을 했다 그래요, 스승께서. 그러니까 이 말이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연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생각인 것입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는가. 바라는 목표나 성과를 정신, 마음속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은 더 빨리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서 여기서 욕심을 가지고 빨리 바라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선명한가, 얼마나 뚜렷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볼수록 그것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이미지에 더 많이 반응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욕망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따라 얼마나 빨리 실현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연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한 그 목표가 어떤 모습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모호한 거. 내가 뭘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연불하는 건지 이렇게 선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주 그림을 그려보고 검토하고 머릿속으로 되풀이해서 그려낼수록 목표는 점점 더 명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바라는 게 이런 그림이구나 라는 것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주 투명할 정도로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인다거나 불국토 그 극락세계가 펼쳐진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목표는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얼마나 강렬하게 관상하면서 연불하는 것인가. 시각화 연불의 네 번째 요소는 강도, 얼마나 강력한가. 즉,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강한 거기에 감정을 느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정이란 말이 들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잠재의식은 감정의 반응을 잘한다고. 그것도 좋은 감정이죠. 실제로 그것은 시각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왔지만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때때로 감정이 강렬하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선명하기만 해도 즉시 목표가 실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나왔죠. 이제 여지껏 나왔어요. 선명하고 뭐 여러 가지 자주하고 이런 거 나왔지만 감정이 강렬하고 시각적 이미지가 뚜렷하다면
당장 목표가 실현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많은 말을 했지만 마지막에 요약을 한다면 이 시각화 연불, 관상 연불, 이미지 연불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감정이 너무나 자비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폭발적 아주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강렬하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아주 확실히 보이고 선명하기만 하더라도 목표는 즉시 실현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고 이대로 연불을 하신다면 반드시 큰 효험을 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